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안을 꺼내 들고 여권 전면 쇄신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드디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어제 비공개 전략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다 하고 오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단단히 작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 오늘 대통령과 면담이 끝난 후에 직접 그 내용을 브리핑까지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기까지 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최고조에 이른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개인이 작심을 했다기보다는 저것은 지금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하죠. 즉 민심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고 한동훈 대표도 그 큰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은 다 하고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3대 요구사항들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안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현안을 빼놓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할 말을 가감없이 하고 와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어떤 그 의제가 오를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브리핑 관련해서는 사실 뭐 대변인이나 수석 대변인이나 지금 비서실장이 배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를 직접 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독대 또는 지금 뭐 2대1 면담이기도 하지만 같은 사안을 이야기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마 오늘 그 대화에서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원만하게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면담이 끝난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맞춰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의제는 제한 없이 전국 현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전에 송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민심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면서 민심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 공정하게 다 밀어줄 수 있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복성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요,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이런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만납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화가 있습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모로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면담 이후에 아무래도 곧바로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논의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너무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벌써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왔을 때 중요한 얘기는 만에 하나 여기서 뭐 하나라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세 가지가 하나라도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 한동훈 대표는 가감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는데 전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에 굉장히 노하우도 오래됐고 정부적 판단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조정이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나중에 누군가는 네. 검증 내지는 진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배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도 만약 그동안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불만스럽거나 아쉽거나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4시 반에 만나긴 하지만 그 시간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왔듯이 아마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네. 의제 두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할 얘기 다 하고 서로 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달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때도 사실상 빈손이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 만찬 성과 지난번에 저녁 먹은 것이 다다 이렇게 속내를 내비친 바도 있죠.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면담에서도 성과가 없을 때는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안보 문제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다가 의료 대란 문제, 거기다 당정 갈등, 민생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시급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주제로 지금 급부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김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면담의 주제가 뭐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는 징조랄까요? 기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독대를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사실상 폄훼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만찬 다녀와서 성과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저녁 먹은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저녁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4시 30분이라는 상당히 애매한 시간에 뭐 DJ 이후에 이렇게 독대를 한 전례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이 정치인들이 독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의제는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거죠. 공개 행보 자제하고 더 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실 비선 라인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는 최소한 아닙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 성과를 그냥 애매하게 낸다. 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가급적 자제하겠다라는 추상적인 층위로는 그런 정도만으로는 국민들 마음 못 얻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참으로 한가하다 이런 비판 받을 겁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면담의 형식이 이 차담 또는 만찬, 오찬이 아니고 그냥 면담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면담과 형식, 시간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초 요청했던 독대가 아니기 때문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면담 형식이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의도와 의제 같은 걸 비리 다 공개한 이상 독대를 1대1로 하는 거는 무리인 상황이었죠. 배석자 없이 만났을 때는 본인이 아무 말 다 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걸 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이거. 또 독대 호소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정진석 실장 뭐 배석 물려달라 그러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하겠죠. 왜냐면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논리로 이걸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만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2+1, 그러니까 3인 만남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양측 비서실장은 한 명씩 포함해서 2대2 면담을 제안했었지만 이게 거절당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만남 형식부터 이견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만남 형식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만찬을 가장 길게 만나는 만남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이 오찬, 그다음이 차단, 그다음에 접견. 접견은 잠깐 얼굴만 보는 정도겠죠. 이런 순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과 당대표, 여당 대표가 만나는데 하필 왜 차담이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작은 차담으로 합니다만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화 분위기가 좋고 또 대화할 내용이 많으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찬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차담이 좀 미약하다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이준석 의원이 그 해설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설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에 맞지 않게 뭔가 경쟁자처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배석자에 관해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또 여당 대표는 여당의 수장으로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배석하고 배석하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과가 얼마나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게 나오는가 여기에 좀 결과에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확인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오늘 차담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